같은 주에 24%라는 지지율, 얼씬도 마라라는 기자회견, 그리고 자작극 재점화까지 이게 정말 서로 상관없는 우연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국민의힘 계파 갈등, 개혁신당 후보 관리 실패 세 개의 각각 다른 사건으로 정리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 CBS 뉴스쇼에서 김준일 평론가가 이 세 개를 한 문장으로 묶었어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8글자로요. 왜 하필 안철수 의원이 참하면서, 그리고 왜 국민의힘 지지율은 리얼미터, 엠브레인, 한국갤럽 조사 방식이 완전히 다른 세 기관에서 동시에 3주째 하락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세 층으로 내려갑니다. 표면에서는 지지율 24%, 얼씬도 마라, 정의한 자작극 재점화. 그 아래 동기층에서는 왜 이 세 개가 같은 주에 동시 폭발했는지, 그리고 이게 왜 홉스가 400년 전에 그린 자연 상태의 정확한 시그니처인지, 마지막 결과층에서는 이 자연 상태가 국민의힘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신호가 왜 오늘 아침 나왔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무엇을 남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자연 상태가 개혁신당까지 번지고 있다는 신호가 오늘 아침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계파 갈등이 아닙니다. 정당 안에 공동의 권위가 무너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상태, 정치 철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자연 상태, 홉스가 400년 전에 그린 그 그림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실시간으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이걸 내홍, 계파, 갈등, 리더십 위기라는 말로만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세 단어로는 오늘 상황이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리더가 있는데 흔들리는 게 아니라 리더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가 던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 8글자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먼저 24%라는 숫자부터 뜯어봅시다. 그 다음에 왜 이 자연 상태가 지금 이 시점에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튀어나오고 있는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개혁신당까지 번지고 있는 오늘 아침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볼까요? 한국갤럽이 지난 7일에서 9일 사이 전국 성인일 2명을 상대로 실시하고 10일에 발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42%, 격차가 18%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24%라는 숫자 자체보다는 이게 3주 연속 하락한 결과라는 점이에요.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주에는 29%였습니다. 6개월 내 최고치였죠. 그런데 6월 4주 27%, 7월 1주 26%, 7월 2주 24%, 지방선거 이전 5월 3주에 22% 수준까지 거의 다 내려간 겁니다. 안짝반등한 한 달치 상승분이 3주 만에 다 사라진 거예요. 이거 6월 초에 잠깐 29% 찍고 자축하던 그 그림, 딱 여름 즐긴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노래 부르던 분들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다른 데 있어요. 한국갤럽만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기관이 함께한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20%로 5%포인트 하락,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3주 연속 내림세. 여러분, 이 세 조사의 방법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갤럽은 전화면접, 리얼미터는 자동응답, MBS는 무선전화면접. 방법이 다르면 결과가 갈리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세 기관이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표본 편차가 아니라 실제 유권자 이탈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발언 옮겨드리면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응원하겠다는 말까지 붙였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어요. 거기서 12월 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대표로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이 거짓 선동이라며 시간이 지났다고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반박했어요. 여기에
안 의원이 다시 응수합니다. 본인의 서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실을 증언한 동료 의원을 공격해도 되고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몰려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요. 아니, 얼씬도 마라. 이 말은 정당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가 있다는 전제 자체가 무너진 사람의 언어입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오늘 CBS에서 이렇게 짚었어요. 일단 인간적으로 싫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보수의 차기 주도권을 둘러싼 서로의 긴장 관계 뭐 이런 거를 좀 반영한 것 같다고요. 세 번째, 신호. 지난 10일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음료 테러 자작극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다시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게 짚어볼 지점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은 속아서 투표에 투표권을 강탈당했다고요. 여기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가세합니다. 정의한 자작극으로 부산시장 선거에서 졌다고요. 참고로 주 의원은 박형준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반격에 나섰어요.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의하는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 후보 캠프에서 정의한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으면 귀하들은 끝장이라고요. 숫자로 보면요. 정의한 후보가 얻은 표는 정확히 27,418표. 반면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는 45,941표. 정의한 표가 100% 박형준한테 갔다고 가정해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걸 두고 서로 강탈이니 공작이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자연 상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 개의 동시 신호입니다. 여기서 답은 간단해 보이죠? 리더십 부재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니까 다들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컨트롤 타워 부재가 만인의 투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인의 투쟁이 컨트롤 타워를 소멸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12.3당사 소집 시간 순서까지 서로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오늘 이걸 정확히 짚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시 3분에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11시 13분에 당사로 바꿨고 그 중간에 한덕수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 다시 11시 37분에 국회로 돌렸다가 자정 0시 6분에 다시 당사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한덕수 윤석열 통화 이후에 순서 변경인데 그건 아무도 안 다투고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사실 자체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 지도부 스스로가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지난 11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는 그동안 잠복했던 당내 갈등 구도가 수면 위로 올라온 점이 작용했다고요. 인정하면서도 징계는 당의 기본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계속 밀고 나갑니다. 알면서도 못 멈추는 상태, 자연 상태의 정확한 증상이에요. 세 번째, 이 상태는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준일이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이준석 사당이 돼버렸다고요. 개혁신당 안에서 부산시장 선거를 아버지 병원그룹의 외주 용역 준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없다고요. 견제 기능 자체가 소멸한 겁니다. 여러분, 지상파 저녁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세 개가 하나로 연결된 그림은 절대 안 보여요. 내홍, 갈등, 진실, 공방이 세 단어 뒤에 무엇이 사라졌는지 그걸 짚어야 이해가 됩니다. 이거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랑 정확히 반대예요. 그때는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했는데 지금은 다들 자기가 왕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런데 신하도 백성도 왕관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럼 이 자연 상태의 진짜 메커니즘이 뭔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는 이 흐름은 정당 정치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홉스가 400년 전에 그린 자연 상태의 논리로만 설명이 됩니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그린 자연 상태에는 세 가지 작동 규칙이 있어요.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 공동 권위의 소멸입니다. 홉스에 따르면 공동의 권위가 없으면 모든 개인이 서로를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현재 상황을 보시죠. 장동혁 대표는 인천, 부산, 광주, 대구 장애 집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당 안에 있어야 할 시간에 당 밖에 있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공동권위 그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안철수의 얼씬도 마라, 이건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규칙 자체가 없어졌다는 선언이에요. 정당 안에서 이 말은 원래 존재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 규칙, 예방적 선제 공격입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상대가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먼저 공격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된다고 봤습니다. 안철수가 왜 지금 기자회견을 열었을까요? 김준일이 이렇게 짚었어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데 이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말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지금 당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TK 의원들 호감을 받을 필요 있으니까 좀 정치적 행보가 다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복당한 뒤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복당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예방적 선제 공격의 정확한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규칙, 사실의 무기화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진실도 힘의 도구가 됩니다. 안철수와 한동훈이 지금 12.3 당사 소집 시간 순서를 두고 서로 왜곡이라고 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김준일이 짚었듯이 앞다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순서 변경 지점, 그러니까 한덕수 윤석열 통화 이후에 반복 변경은 아무도 다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사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이기기 위한 도구로서의 사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건 사실 규명이 아니라 사실의 무기화입니다. 그럼 이 자연 상태에 진입했다는 걸 알려주는 지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지표는 24%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24%는 그냥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유권자의 76%가 이 정당의 공동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입니다. 홉스는 공동권위를 리바이어던이라고 이름 붙였죠. 정당 지지율이 두 자리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건 그 정당이 유권자에게 공동권위로 인정받는 데 실패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갤럽, NBS 세 기관이 다 같은 방향. 이건 리바이어던 소멸이 특정 조사 방법의 오차가 아니라 실제 유권자 인식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정의한 사건이 개혁신당까지 확장되는 이유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김준일이 이 부분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건 던져놓기만 했는데 지금 이 내용만 보면 국힘에서 자작극 테러를 지금 사주했다라고 지금 주장한 거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요. 자연 상태의 언어가 정당 하나에서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홉스는 이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여기서 만인이 몇 명이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지표. 그리고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대비 지점입니다. 민주당이 정반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8월 17일 전당대회 앞두고 다투고 있어요. 근데 뭘 두고 싸우고 있냐 하면 선호투표제, 룰입니다. 룰을 두고 다투고 있는 것과 사람을 두고 얼씬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게 정치 언어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두 개 상태입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이 검찰개혁이나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논쟁하고 김보미 전 강진군 의회 의장이 세대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 노선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사람을 저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비 자체가 진단입니다. 한쪽은 제도 안에 있고 한쪽은 제도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당사의 백성 두고 지도부는 각자 알아서 피난 가는 셈이거든요. 선조우주, 피난길, 그 그림이 떠오르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도 리바이어던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럼 이 자연 상태에서 무엇이 진짜로 무너지고 있는지 마지막 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지난 12일 파이낸셜 뉴스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처럼 문제 삼을 게 많아 정상적인 야당이라면 지지율이 올라갔을 국면인데 오히려 떨어진다는 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노출됩니다. 정부 여당 정책에서 야당이 파고들 소재가 이렇게 많은 시기에
오히려 야당 자기 지지율이 폭락하는 이 구조,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반대로 갔어야 할 방향이 정반대로 흐르고 있어요. 김준일도 오늘 CBS에서 같은 진단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이에 여당을 공격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고요. 내분도 있는데 보안수 사건 폐지를 두고 여론도 안 좋고 이런 걸 이슈화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그때 계엄 때 당사로 오라는 건 사실은 한동훈이었다. 복당 반대.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여기서 오늘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자연 상태에서 야당이 없어지면 여당은 견제받지 않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국민의 힘 안에서 벌어지는 자연 상태는 국민의 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는 순간 민주주의 견제 시스템 전체가 함께 무너지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싶어도 견제받지 않은 정부가 실수 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14%라는 숫자는 국민의 힘만 아파야 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아파야 하는 숫자입니다. 숫자 하나 더 얹어드릴게요.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3%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24%. 여기서 벌어진 29%포인트 격차. 이게 그냥 여야 대비가 아니에요.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이 대통령 지지율의 절반도 안 되는 지점까지 내려앉았다는 뜻입니다.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견제 균형이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균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세계 사건이 정말 우연이냐고 물었죠. 이제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보입니다. 우연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계가 하나의 동일한 상태, 자연 상태 안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온 세계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혁신당까지 번지고 있다는 신호가 오늘 아침 뚜렷하게 나왔어요. 김준일이 이렇게 짚었습니다. 개혁신당도 지금 심각하다고요? 정의한 자작극도 있지만 이 부산 선거 자체가 사실상 그 집안에 외주 용역을 준 거라고요. 그 부산시 1번이 아버지 병원그룹 원종합병원의 간호부장이었고 여기가 선거운동부터 공천까지 다 했다고요. 그런데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걸 문제 삼는 목소리가 없어요. 이준석 사당이 돼버렸다고요. 이게 왜 심각한 신호냐면요. 자연 상태가 하나의 정당에서 시작해서 인접정당으로 번지는 패턴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자연 상태에 진입한 것과 개혁신당이 사당화되는 것, 이건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야권 정치 지형 전체가 리바이어던을 이뤄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한국갤럽 조사에서 개혁신당 비호감도 73%로 전체 1위, 국민의힘 69%로 2위. 두 정당 모두 비호감도 상위. 이건 유권자가 이 두 정당을 공동권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동탁이 죽고 나서 삼국지 초반 각 지역 군웅들이 서로 견제 없이 각자 왕노릇 하던 그 시기 있잖아요. 딱 그 그림이에요. 각자 자기 진영에서 왕인데 그 왕들의 왕이 없는 상태. 박지원이 지금 봤으면 허생전 후속편 하나 썼을 것 같습니다. 나라 세우려면 리바이어던부터 만들라고 400년 전에 이미 홉스가 다 얘기했다고요. 김준일이 오늘 CBS에서 이런 진단도 함께 던졌어요. 자기들끼리 다 싸우고 있다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그리고 이들은 안 된다고요. 정치 평론가가 방송에서 이 정도 언어를 던질 때는 그냥 개인 감상이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 진입한 정당은 스스로 걸어 나올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는 진단이거든요. 왜냐하면 걸어 나오려면 공동권위를 인정해야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그 인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인정한 쪽이 약자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자연 상태가 계속되면 진짜 위험한 건 다음 총선이나 대선이 아니에요. 유권자가 정치 전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아무도 리바이어던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홉스는 이걸 자연 상태의 궁극적인 위험이라고 봤어요. 개별 정당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라는 것 자체에 대한 유권자의 이탈이 벌어지는 지점이거든요. 오늘 아침 CBS 뉴스쇼에서 김준일 평론가가 던진 8글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게 왜 정확한 진단이었는지 이제 우리는 다 봤습니다. 한국갤럽 24%, 안철수의 얼씬도 마라, 정의한 자작극 재점화, 12.3 시간 순서 왜곡 공방이 4개가 각각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한 상태의 내 얼굴이라는 게 이제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진짜 무서운 건 이 자연 상태에서 걸어 나오는 방법을 국민의힘 스스로가 찾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계속 장애 집회를 순회하고 안철수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선명성 경쟁을 하고 한동훈은 정의한 자작극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는 겁니다. 리바이어던을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걸어 나올 유일한 방법을 하나만 제시했습니다. 공동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는 사회계약.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는 지금 그 계약을 맺을 2개의 당사자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다음 국면은 뭘까요? 3번째 창당이 나올까요? 아니면 지금 자연 상태가 그대로 굳어져서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까요?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까지 확장될지, 그리고 개혁신당까지 번진 자연 상태가 어디에서 멈출지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